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하고 나눈 대화록 있죠. 그것도 녹음 파일이 돼서 검찰에 제출을 했다는 건데 그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을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는 내 카드 하나면 죽어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걸 녹음한 시점이 언제냐면 2020년, 오늘이 2022년 2월이니까 10월 26일입니다.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이 이것 때문에 이제 자,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관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대목인데 정영학 회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만배 씨한테 참 정신이 없으지 않으셨습니까? 윤석열 특검부터 해갖고 특검이 아니라 그 국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형이 이제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드라는 게 과연 뭐냐. 뭐 일각에서는 그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 그 부친의 연희동 집을 사준 것. 뭐 이걸 거론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사실상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집은 21억에 팔려고 했는데 김만배 씨 누나가 그 집을 깎아서 19억에 샀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에서 추가로 무슨 뭐 뇌물성 그 돈이 전해졌다고 얘기할 건 없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샀으면 그런 의심을 할 만한 거죠. 근데 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영학 회사가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형은 서초동에서 탈출하려고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눴는데 여권은 이걸 가지고 자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가 어떤 관계냐 그리고 김만배 씨가 얘기한 소위 그 내 카드면 죽어라고 하는 카드 그러니까 윤석열 손아귀에 있다 뭐 이런 주장을 그동안에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간조선의 그 최우석 기자가 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그 날짜 거하고 다른 날짜 거하고 입수했는데 바로 그날입니다. 2020년 10월 26일에 이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는 대화만 있었던 게 아니다. 여기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게이트 얘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정영학 회계사가 현찰을 너무 많이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김만배 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김만배 씨가 5리억이나 신경 쓰자고 형이 5리억을 해볼게. 5리억은 분당에 있는 5리억이죠.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그러니까 아마 5리억에다가 무슨 대장동 비슷한 거 뭐 그런 거 하나를 뭘 어떻게 하든가 건물을 짓든가 무슨 또 사업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인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가 지금 뭔가 공유하고 있는 얘기가 있는 것 모양이다. 요 그 상황이 뭐 배당금 얘기, 뭐 세금 얘기, 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5리억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가 아이고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또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뭔가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록이 배당금,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으로 인한 배당금이나 세금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김만배 씨가 자기 입으로 이재명 게이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했으니까 망정이지라는 거는 대장동 게이트를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자기네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재명 게이트.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게이트로 불이 붙어서 우리는 돈 못 먹을 뻔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전후 맥락을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김만배 씨도 이 대장동 사태가 이재명 게이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후 맥락을 보면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추가 설명은 또 이 두 사람 사이 대화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만배 씨가. 내 입장에서는 미스터리가 이게 돼. 요게 대통령이고요. 미스터리는 이재명입니다. 미스터리가 대통령이 된다 이거죠. 이 동규는 유동규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규는 저쪽은 이재명 쪽에서 탈출을 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네 분위기도 좋은데요.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김만배 씨가 또 아니 그런데 걔가 유동규입니다. 걔는 만약에 저기 가서 쫓아갔다가 부정한 일이 나타나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이재명 캠프에 가서는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지금 김만배 씨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요즘 이 지사가 여론조사도 여론조사가 좋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때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미스터리가 이게 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김만배 씨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측근이 옆에 있다가 걔를 감시하는 눈들도 많을 거 아니야. 유동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김만배 씨가 그러니까 그게 겁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트 얘기도 있고 유동규 씨도 이재명 후보 주변에 가면 또 자기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또 위험하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2020년 10월 26일 바로 윤석열이는 내 카드면 죽어라고 발언을 한 그날 녹음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재명 게이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3월 24일 이거보다 이제 한 7개월쯤 전이죠. 이때도 또 정영학 회계사가 아니 지지율이 2위 나오면 되게 잘 나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는 이낙연 후보에 이어서 2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재명?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이재명은 대통령 되지. 이때부터 이미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다고 김만배 씨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자, 그런데 지금 2020년 3월 24일과 10월 26일 녹취록 두 개만 이제 봤는데 그 최우석 기자의 기사에 보면 이 외에도 김만배 씨의 그 허풍 섞인 여러 가지 발언, 내가 누구를 안다, 뭐 누구는 어떻다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중에는 지금 현재 여권 관계자들의 법조계, 언론계 누구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조사 받았나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 최우석 기자의 얘기는 그 사람들이 조사를 안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 내용이 허풍이 많다 이렇게 결론을 냈지만 검찰로서는 김만배 씨가 적어도 정영학 회계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뭐 윤석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는 얘기도 했지만 이재명 게이트 얘기도 했고 거기에 지금 현 여권과 관련한 법조계, 언론계 뭐 이런 사람들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김만배 씨한테 다 추궁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혹시 그중에 50억 클럽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 라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우석 기자와 달리 굉장히 강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만배 씨가 왜 이재명 게이트 얘기를 했고 유동규 씨의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가. 그리고 김만배 씨는 무슨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윤석열 얘기를 한 것인가. 뭐 이런저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런데 과연 검찰은 이 대장동 문제에 관해서 김만배 씨의 이 이재명 게이트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조사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또 다른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윤석열이는 내 카드면 죽어라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게이트 얘기도 했으니까 자 이거는 정말 특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김만배 씨가 여권 관련한 뭐 언론계 법조계 사람들 얘기를 뭐 무더기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저울로 본다면 자 김만배 씨 발언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재명 후보는 조사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정진상 씨는 뭐 한번 조사하는 둥 마는 둥 했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는 조사해가지고 유동규 씨 개인 비리 문제로 일단 구속 기소를 했고 김만배 씨도 구속 기소를 한 상태다. 그러면 이거는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본질, 몸통은 수사를 안 한 것 아니냐. 이재명 게이트에 관해서 과연 검찰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아, 그거 허풍이다. 이렇게 결론 내고 말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 특검은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뭐 말로만 지금 찬성하겠다고 해놓고 민주당이 사실상 그걸 틀어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3월 9일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잠재워질 상황이 아닌가. 전 이렇게 예상이 돼서 정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장동 뭐 등등 비롯한 이런 것들이 김만배 씨가 입으로 얘기한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도 그냥 덮여지고 말 것 아닌가.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 부응하는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오늘은 뭐 이런 문제를 똑같이 2020년 10월 26일 보도를 열린공감TV라는 데에서 해가면서 윤석열 부분만 보도를 하고 이재명 게이트 부분은 보도를 안 했는데 뭐 그거는 또 녹취록이 없어서 안 했는지 아니면 가지고도 뺐는지 뭐 열린공감TV에서 아마 답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